유치윤의 속삭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분석, 문제 정리 방금 전에 좀 했고 중력 부분 줄거리부터 좀 잠깐 들어가자. 네, 중력 부분 줄거리. 나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해서 나 서술자죠. 네, 서술자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인지 여부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라고 할 때, 자, 읽을 때 1인칭 주인공이었어? 관찰자였어? 내 얘기하고 있었니? 내 얘기하고 있었어? 아버지와 아제비잖아. 지금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술자이자 관찰자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인의 과수원인데, 네, 과수원 여기 있나요? 네, 과수원 네모칸 치고 과거와 같은 공간이죠. 네, 과수원인데 추억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서술자에게 있어서 서술자의 추억의 공간이에요. 문제를 좀 보고 왔다라고 봐야 되죠. 요거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음 두 번째, 서술자의 추억의 공간인데 이 과수원은 문제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과수원 차려서 아저씨를 숨겨줬던, 보호해줬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호의 공간 또는 포용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용의 공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과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예요. 아제비 몇 번 문제?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 있었죠. 그래서 아제비의 일들을 떠올린다 해서 회상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기도 하고 아제비 가족에게 편지를 때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과거 일들을 떠올리는 부분이라서 떠올리는 해서 회상적 성격이 계속 나타나고 추억이 있죠. 그래서 상념을 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해서 이야기 형식 별표 쳐놓죠. 이 작품은 이야기 형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자적 입장인데 사실은 주인공인 건 맞아요. 작품 주인공이긴 맞지만 관찰자적인 입장도 덜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 다음에 편집글 형식으로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제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요거를 좀 꼼꼼히 봐두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일단 과수원이죠. 과수원에서 이제 좀 갔는데, 자, 이에 사람 중력 부분 줄거리네요. 어이구 잘못했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고 왔어요.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반부는 관찰자적 입장, 후반부 딸에게 전달하는 거는 뭡니까? 주인공적인 입장으로 가죠. 그래서 시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아제비의 얘기를 할 때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전달 액자식 구성일 테니까 자 여기로 옵시다. 현대소설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에서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추억의 빙반, 추억과 회상의 빙반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용의 빙반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둡시다. 깊은 산자락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 포수가 또 있어요. 포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랑거리였대. 나의 자랑거리였대. 그래서 서로 유학을 떠나는 나에게 어쩌저쩌해서 내심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를 촉구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얘기지. 우리 과수원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란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 쭉 보니까 뭡니까? 딸려오는 얼굴 아제비겠죠. 아제비가 호수와 관련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아제비가 호수 만들어줬어. 나를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 얼굴의 주인공은 비밀스러운 사랑, 무조건적 느낌의 서툴 사랑.
서툴게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해서 그냥 사랑으로 합시다. 그래서 호수는 사랑의 어떤 매개물 역할을 합니다. 아제비의 사랑이 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수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제비가 만들어준 공간이에요. 예, 만들어준 공간인데 이 아제비가 만들어준 공간이 나에 대한 사랑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아제비가 만들어진 공간 호수 2번 들어볼까요? 위에다 할게. 자, 호수는 아버지와 소통하는 공간이죠. 아제비가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서로 사상은 다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사상은 다르지만 서로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서툴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제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일찍 배웠다. 쭉 가서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 별표 쳐야 되죠.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있었네요. 문제는 조금 이따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자, 아제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아제비.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어 있었다. 사라져 버렸다. 아제비가 거의 잊고 지냈는데 일찍 죽었으며 해서 여기서부터 아제비에 대한 과거 내력을 또 자신의 삶의 과거 내력을 요약적으로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조금만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래전부터 팔 수밖에 없었고 과수원이 사라졌으며 어쩌저쩌해서 남겼다. 쭉 해서 사라져버렸다. 울먹거림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과거 내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팔 수 없었다 등등에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과거의 내력, 살아왔던 내력이겠죠. 자기 자신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렇게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요건 뭐에 또 해당이 된다?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도 체크는 해야 돼요. 소설에서 올해 직접 제시, 간접 제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추억의 공간, 소통의 공간, 아제비가 만들어준 공간, 과수원, 호수 둘 다 나왔고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가서 조금 더 가서 그래서 과거 내력이 있죠. 그 다음 울먹거림이 좀 나와요. 울먹거림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자, 왜 울먹거림만을 남겼는가? 바로 앞에 좀 넘어갔네요. 그 추억의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먹거리는 거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고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고 흔적이 없고요. 그래서 울먹거림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흔적이 없었고 과수원을 팔았기 때문에 울먹거릴 수밖에 없다. 과거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울먹거림. 또 울먹거림 여기 있습니다. 씻을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울먹거림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울먹거림 그렇죠? 추억의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보면 요 두 가지 대해서 추억의 공간이 사라진 거구나. 빠르게 좀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 그 얘기를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 해서 그 얘기를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 해서 쉼표로 호흡 조절하고 있죠. 그 얘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그죠? 남편에게도 과수원 파는 얘기를 못했을까? 그죠? 여기 있죠.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된
과수원직이 아저씨의 존재에 들을 만큼 들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저씨죠. 아저씨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는 건 얼마나 조바심을 자아내는지, 네, 조바심, 네, 세무쳐야 되겠죠. 말해본 적이 없어. 조바심이나 긴장감이 듣는 거이겠지. 쭉 봐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오징어처럼 연결합시다. 쭉 해서 봅시다. 늘 전부 싱거운 이야기로 진부하고 싱거운 이야기로 변해버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제비를 울먹거리게 만든다 해서 아제비를 추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제비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호기심을 자아내요. 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지? 결론을 미리 얘기했어요. 아제비가 우리 옛 어르신들 얘기로 빨갱이야. 좌빨이야. 좌빨 정도가 아니라 빨갱이죠. 등산주의 사상 전향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만이 살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튼 네, 이렇게 아저씨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좀 빠르게 볼까요?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왜 못하는지는 아직 제대로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력 부분 줄거리에서 얘기를 좀 하기를 했는데, 딸내미에게 편지글 형식으로라도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제 블록 A입니다. 문제가 있죠. 내가 무엇으로도 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로 넘어갑시다.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쭉 봅니다. 울먹거림이 나도 심장에 뭔가가 좀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먹거림이 뭐지? 해서 울먹거림. 여기에서 보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제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못하는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네, 슬픔이 동시에 담긴 걸로 볼 수도 있다. 그 과수원 이야기는 어떤 어처럼 말해야 되는 것일까? 속살거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관한 사람의 이야기 전달하실 과정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라고 요 정도로 느꼈습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해서 전달의 어려움을 느꼈고, 다음 블록 B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블록 B 부분으로. 이에 사람들은 모두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느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이게 뭐야? 누가 얘기한 거야? 그쵸? 누가 얘기한 거야? 그쵸? 네가 자고 있을 때 이에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자꾸 수다를 떨고 싶고, 내가 딸에게, 여기서 보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술자인 나가 딸에게 전달할 이야기 형식으로 앞부분 줄거리에서 바로 중략부분 줄거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작은 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우고 싶고요. 목이 마르고요. 어떤 말하지 못한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 갈증이 있는 거지. 그만큼 그만한 땅에 틈이 생기더구나 해서 틈 네모칸 들어갈게. 틈이 뭡니까? 민족 간의 민족 분단, 이념 대립, 시대적으로 봤을 때 미리 써놓을게요. 이념 대립, 뭐 이런 것들이겠지.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민족 분단, 이념 대립이 생기더라. 옛날에 쭉 가서 찾지 못했고, 뭘 찾지 못했지?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이거 딱 보니까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전달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이야기 전달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가벼운 봄비 이야기로 지금처럼 큉큉 내리박히는 여름 햇살의 이야기로 뭐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봄비 이야기는 내 가볍게 전달을 할 건지 피웅피웅 내리박히는 아주 세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할 건지 전달 방식을 아직 몰라요. 이야기 전달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봄비로 해주랴, 여름 햇살로 해주랴,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로당 고위급 간부는 눈에 보이지만 한때 남로당 굉장히 길어서 좀 듬성듬성 가도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때 남로당 간부였던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아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 회상적인 부분에서는 인칭 관찰자적인 느낌이 들어요. 시점의 변형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로당 고위 간부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누가? 그는 바로 누구다? 아제비였어요. 아제비였고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 처지죠. 해서 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제비의 처지, 내가 사랑했던 그 아저씨 도망자였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검거되었고 쭉쭉쭉쭉 여러 가지 과거 내력들이 나오죠. 그래서 월북의 기회 검거되었고 송환 도중에 도망을 했고 동행하던 포성차들이 하룻밤을 나던 즉 기적적으로 도망을 한 것이다. 청우신조네요. 이런 거는 뭐 여기에서 적용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아버지죠. 과수원, 바로 여기 서술자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서술자의 아버지가 차린 곳이기도 해요. 보충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아버지여 그의 장례를 치르러, 장례는 죽은 거죠. 어머니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 시작되는 부분은 과거 회사위네요. 과거 회사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역순행적 구성이거나 또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성상의 특징, 소설에 친절하게 안 써져 있으니까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뭡니까? 액자식 구성인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제비의, 그렇죠? 아제비의 과거 내력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제비도 돌아가시고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어요. 슬픔이 무한히 컸던 거고요. 쭉 해서 미워할 출구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뒤늦게 들은 사실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죠. 넋두리에서 흘러나온 말, 뒤늦게 듣는 말들이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커버가 하나제비 원망의 대상이죠. 해서 여기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출구, 중간에 아제비에 대한 사랑이, 아제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 걸로 보여지나? 한번 좀 볼까요? 조금 더 봐야 되죠. 그래서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미워할, 여기죠. 뒤늦게 들은 사실은 아제비의 과거 내력입니다. 아제비의 과거 내력을 뒤늦게 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향을 안 했다고? 요거죠. 그래서 미워할 출구를 찾았고, 그렇게 쭉 해서 여기죠.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해서 딱한 사람은 누구다? 아제비예요. 자, 아제비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무언가에 감염되어 쭉 하는 부분. 그래서
강한 열망으로 말붙이고 싶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그 얘기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아유 길다. 아무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원망의 대상이 있는 거죠. 예, 원망의 대상이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채택된 것이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인가요? 그러면 입 한 번 빵긋 못하고 하는 여기죠.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 음원 뭔가에 강의 입 못하고 그토록 강연만 말을 붙이고 있어서 그의 아내 아들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자, 예, 방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 입 빵긋 한 번 못하고 또는 방해한 것 여기까지 좀 끊어볼까? 바로 이 부분은 그 유가족에게 아버지와 아제비의 아들과 가족들이죠. 아제비의 예, 가족들에게 예, 가족에게 제대로 내용 전달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비 소식을 그죠? 네, 소식을 제대로 내용이라고 들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지. 왜? 아마도 아제비가 전향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에서 과수원에서 정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아제비가 사회주의 사상인 걸 몰랐던 것 같아. 여기서 이상하게 예,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쭉 봐서 복잡한 감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꼬인 감정의 매듭은 마음의 상태가 좀 내면 심리 상태가 내면 심리가 네, 나름대로 복잡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인 나죠. 서술자 주인공인 나는 내적 갈등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물 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그 아제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지만 여기에선 갈등은 내적 갈등의 방식이지 예,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은 아니다.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열렬히 미워했어요. 사랑에서 미움이에요. 네,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슬픔이 진정되었다고나 할까? 그리 길지 않았다. 아저씨를 많이 미워한 거죠. 아저씨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복잡한 감정. 사랑에서 다시 한번 네, 사랑에서 네, 미움으로 바뀐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호수가 있고 과수원이 있다라고 자랑했던 아저씨가 내가 알던 아저씨가 아닌 거지. 예, 빨갱이였던 거야. 다음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예, 지금 꼼꼼히 보는 스타일일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았고. 그 다음 과거 요약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액자식 구성, 해설적 구조 나타나고 있는데 과수원을 정리하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건의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진기탕감으로 팔려나갈 과수원의 방책을 만들러 벌써 경제적인 관점으로 추억의 공간이 파괴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부터 봅니다. 과수원길이 굳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이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굳게 뻗어나가는 건데 그죠? 과수원은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내려갔고 사건만 체크합시다. 과수원을 정리하기에 내려갔었다. 고향에 갔었다는 내용이죠.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서술자는 네,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요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고 다시 못 보게 되시는 난임 풍경들 하나의 애정어린 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줬고 쭉 살펴봐서 여기 뭡니까? 예, 쭉 그렇죠? 잎이 다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과수원에서 앉아서 지켜보는 어떤 감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수원 여기까지 여기서 여서의 과수원에서 그렇죠? 내일 다가올 걱정의 어제에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이미 다진 가을이었다 해서
나름대로 회상, 생념에 빠지는 거겠죠. 회상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또는 감상에 빠졌다 이렇게 하죠. 감상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늘의 영상이 떠올랐다 해서 감상을 하고 있는데 감상에 빠졌는데 아제비의 어깨 팔을 얹어 기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와 해서 아버지, 아제비, 엉킨 아제비의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네, 사상적인 갈등,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사회주의상 갈등을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해소시켰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아무튼 그 부분에서 갈등을 사상적인 갈등을 소통을 하며 갈등을 소통을 했다. 즉 큰 문제점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배려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열띤 토론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 왜? 어떤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가 나타나는 거니까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화합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말이 많았던 것이. 자,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뭐 그런 부분.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과거의 내력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네요. 아버지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절만 해도 국민학교에 와서 방문 강연을 하곤 했었다. 누가? 아버지겠죠. 아저씨가 아버지였던 만큼 해서 가끔 반공 공연을 했던 건 아버지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군 출신 내지 내래 북한의 인민제8군 몇 부대 몇 소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건 팩트 정리는 좀 정확히 해둬야 돼. 고개를 끄덕여 내 어깨에 으쓱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지. 바로 그가 그렇지 반공 강연을 했던 건데 남로당의 열성간부였던 아제비였어요. 아선이 발견했고 신원의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된 것 있을 수 없다란 내용이죠.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 아버지하고 아제비는 사상적으로 정반대예요. 네,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막이가 됐다. 아제비를 보호해 주는 거야. 누가? 아버지가 아제비를 보증서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겠지. 의형제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적적인 거야. 이 부분에서 바람막이가 되고 의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자라는 작가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내신 아제비의 공책에는 자유를 읊는 글만을 잊지 않았다. 공책 별표 2개죠. 아제비의 공책. 뭐가 있었을까? 쇼킹한 얘기가 바로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나는 사상을 버리지 않았어. 공책에서 흘려 쓴 글씨긴 하지만 에서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공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제비의 어떤 삶의 내력이 있죠. 삶의 내력이 담겼다라고 봐야 돼. 공책이. 근데 삶의 내력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채로 어쩌고저쩌고해서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해서 그 이전에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해서 그가 겪은 사고의 모든 것들 맨 마지막에 나와요. 왜 이렇게 궁금증을 끌어? 그죠? 기억 부분, 과수원을 앞부분에서 언급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죠. 아버지의 추억의 공간이에요. 네, 추억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또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죠. 네, 화합, 추억의 공간이라고 그냥 써놓을게.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 미리 정리합시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네,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이에요. 물리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사상의 어떤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도 없는 속삭임을, 제목과 관련이 되네. 여기 가려놨네. 네, 속삭임. 늦은 밤 집 앞에 내놓는 평상의 과수원 좁은 길들, 어쩌저쩌고, 호수에서 과수원의 좁은 길, 그 다음에 호수 주변, 소통의 공간이란 내용이죠. 여기가 소통의 공간 넘버원. 화합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소통의 공간. 이게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제비의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과수원과 호수가 사랑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과 소통의 공간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다음에 마지막.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들의 속삭임은 화합이겠죠. 화합과 배려,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엇보다도 그 호수 주변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 기억해야 하는 것. 자, 안온한 미소, 편안하고 온전한 미소로서 기억을 하는 것. 좀 넘어갈까요? 밑줄 맞춰놓고 좀 더 올려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네. 마무리 들어가야 돼. 왜 이렇게 길어?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긍정적이네요. 밑줄 쳐놨죠? 안온한 미소로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지. 해서 안온한 미소로 기억하게 된다. 편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또 다른 영상이다 해서 또 다른 영상은 다른 추억이에요. 해서 다른 추억을 소환하는데 이제 여름이었고 과수원에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하는데 아저씨가 뭐를 준비해 줍니까? 채송화 화분 여기 있네. 그죠? 또 다른 화분. 이거는 또 뭐니? 정말 아저씨가 나를 친딸처럼 아낀 거지. 채송화 화분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채송화 화분 뭐겠니? 바로 아제비의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인 매개체인데 아제비의 사랑의 상징물. 아까 과수원은 좀 그렇고 호수가 있고 사랑의 어떤 상징물이자 자식처럼 사랑하는 플러스 아제비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떠오르는 거니. 철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다. 추억이죠. 그토록 미소가 깊었는데 고양이를 펴지고 해서 이제 고양을 멀리 모으는 거죠. 내게 채송화 화분 하나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간 것이다. 채송화 화분, 아제비를 회상하는 매개체이자 사랑의 상징물, 호수 타서 만든 게 소통의 공간도 됐지만 나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서술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그래서 이건 또 누구에게 말하는 방식? 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글자가 좀 달라 보이죠? 앞부분에서도 있었고 끝까지 꽉꽉 내용을 채워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또 바뀝니다. 서술자가 나죠. 서술자인 나가 딸에게
이야기 건네는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의 서술입니다. 마치 대화체로 느껴지죠? 실제 대화체는 아니지만 대화체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의 정적이다. 애써 깨어나서 말을 좀 들어주렴해서 어서 깨어 내 말 좀 들어주렴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의 나는 딸에게 아제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아제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 실제로 부활을 할까요? 걸어온다며. 그 다음에 자전거 앞바퀴가 아제비에 관련된 추억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제비의 영상이에요. 아제비의 환상이라고 할까? 네, 환상. 모든 속삭이 물이 되어 흐른다며 쭉 해서 해조 속삭이 이다지도 많은데 해서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다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해서 방법적으로는 잘 몰라요. 욕구는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방법적은 잘 모른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 볼까라고 해서 요건 뭐예요?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울음처럼부터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해 볼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전달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제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딸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 전개가 과거의 어린 시절, 이제 좀 정리 좀 하면 과거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성장 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정리해보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의 아제비에 대한 긍정적인 추억.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아제비에 대해서 알고 났을 때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아제비가 죽고 나서 삶의 내력을 좀 알게 되면서 좀 미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랑 느꼈죠. 성장 후, 채송화 화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벗어나고 있는 아주 섬세한 감정이 있습니다. 길지만 요거 좀 줄여서 그대로 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도 출제할 수가 있다.